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포로들로 수많은 생체 실험을 감행했다. 감압 실험, 말라리아 실험, 가스 실험, 신체 이식 실험, 안락사 실험, 체온 실험 등. 그중 거울 실험이란 게 있었는데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강제로 거울 앞에 앉혀져서 하루에 몇 번씩 거울에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한다. 피험자들 대부분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자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3개월 뒤에는 자아가 완전히 붕괴해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미쳐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자아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은 내면에서부터 쌓아 올려진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환경에 의한 자연적이고 수동적인 소용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고, 이는 곧 자아라는 것은 불확실한 개념이자 얼마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여기는 현실 또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론들을 더욱더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질문이 바로 이것. 너는 지금 이곳에 너로서 있는가? 이상. 뭔가 중간부터 이상해졌어. 거울 관련 괴담이라면 이런 복잡한 거 말고도 많잖아? 거울 속의 멜이라든지. 애초에 괴담이라기보단 이론 설명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그런데 오히려 뭔가 더... 은호,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도 늦었고. 아니, 아직이야. 조금만 더. 궁금한 게 있어. 뭐지? 나 르미에르 데이는 기숙사 정전으로, 찬미는 에어컨 때문에 여기 왔어. 은호, 넌 이 저녁에 왜 부실을 찾아온 거야? 애초에 왜 아직까지 교복인 거야? 집에 들르지도 않고 어디에 가 있었던 거야? 중요하지 않잖아. 자, 다음 이야기. 이번엔 저주에 관한 이야기. 동서곡은 막론하고 저주라는 건 어디나 넘쳐흐른다. 때로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다. 동양에는 유명한 저주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의식이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축시의 제사나 의식 도구의 일종인 연매 등. 최근 연구에는 그런 건 자기 암시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인 근육의 운동이라는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과연 그건 진짜일까? 혹시 그렇다면 왜 그런 게 몇 세기에 걸쳐 실행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 하지만 그 방법이 널리 퍼져버려 효과를 잃은 것이다. 저주나 의식은 몰래 해야 의미가 있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 지금도 하고 있는 주술이나 의식은 결코 드러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비밀로 붙이고 있다. 과학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몰래. 그렇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저주받는 것, 아니, 그것보다 일상 속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이상. 어쩌면 이것도 그 저주의 의식일지도 모르겠네요. 야쿠모노가타리. 네? 한국어로 하면 100가지 괴담이라고 하겠네. 촛불 100개를 켜두고 괴담을 하나 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는 거야. 마지막 촛불이 꺼지는 순간 뭔가가 일어나. 뭐가요? 모르지. 그걸 완성시켰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애초에 그걸 완성한 시점에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100가지나 하면 아침이 오겠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번거로워. 오히려 그렇게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얼마나 더 얘기할 셈인데? 조금만 더 하면 돼. 너희는 잠자코 들으면서 무서워만 하면 돼. 자, 다음.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그림자 시간.
해가 질 무렵,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이 시간은 옛날부터 축시와 더불어 영적인 기운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라고 한다. 어두운 저녁 무렵 건너편에서 오는 자는 누구인가? 지인인가? 처음 보는 이인가? 혹은 인간이 아닌 존재인가? 밤이라는 건 옛날부터 이 세상 것이 아닌 존재들의 시간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해질 여긴 그림자 시간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섞이는 얼마 없는 시간대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일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몸이 뒤바뀌는 것. 그림자 시간에 길을 걸으면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온다. 손을 흔들면 친구인 줄 알고 다가가는데 가까이 갔을 때 보이는 것은 얼굴이 없는 자신의 모습. 그 자신에게 붙잡히는 순간 저편으로 가게 되고 이쪽에는 뒤바뀐 가짜가 남는다. 이쪽으로 오려면 마찬가지로 얼굴을 얻어야 하며 그렇기에 사람을 구분하기 힘든 이 시간대를 노리게 되는 것이다. 밤이 되면 사람은 불을 켜게 되니까 얼굴을 얻은 가짜가 무슨 행동을 할지는 저마다 다르다. 진짜랑 똑같이 움직일 때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가짜 마음대로인 것이다. 한편 얼굴을 빼앗긴 진짜는 저편에서 살 수밖에 없다. 물론 마찬가지로 그림자 시간에 가짜에게서 되찾으러 갈 수는 있지만 성공할 리가 만무하고 그렇게 저편에서 홀로 미쳐서 죽는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거나 혹은 미묘하게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면 진짜는 그림자 시간 저편으로 가버린 건지도 모른다. 이상.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은호 선배? 우리 부장이 또 한 건 저질렀다는 이야기네요. 오마가토 키라니. 그 바보는 잊을만 하면. 르미, 문은 열어봤어? 이미 시도했어요. 언제 잠갔는지 미동도 안 하네요. 애초에 잠긴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창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저거 커튼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밖이 새까만 거예요. 이런 상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벽을 치는 것 같네. 귀신이든 뭐든 일단 그 바보 몸을 뺏은 거니까. 영역으로 가면 지금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괜찮아요, 대인? 보여줘봐요. 말도 안 돼! 정신 차려, 은호 오빠! 이제 재미없어! 자, 다음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100가지 괴담의 원형. 100가지 괴담이란 건 남량을 위한 현대의식 중 하나다. 100가지 초에 불을 붙이고 이야기를 하나씩 할 때마다 초를 하나 끈다. 그리고 모든 초가 꺼질 때 괴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시대와 함께 방식은 점점 간략화되고 물론 저주의 성질상 그 효과는 없어졌다. 가령 괴현상과 맞닥뜨렸다 해도 극한까지 높아진 공포심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 하지만 이 100가지 이야기에는 어느 유래가 있다. 어느 지방 바닷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옛날에 마을 젊은이들이 바다를 보면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여행자로 보이는 남자가 걸어왔다. 그 지역 사람답지 않게 너무나도 새하얀 피부가 인상적인 남자였다. 이미 밤도 저물었다. 그렇게 서둘러 어디를 가는 거냐고 젊은이가 여행자에게 물으니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와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같이 마시자고 권하니 남자는 다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야기꾼이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 혹시 그게 마음에 들면 술을 조금 나누어 주지 않겠는가? 젊은이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했다. 남자는 화술이 능숙해서 그 내용은 괴담뿐이었음에도 마치 직접 보고 온 것처럼 말했기에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끝나고 일단락했을 때는 군말 없이 술을 줄 정도였다.
남자는 한 모금만 술을 마시고 아까보다 목소리를 낮추어 비장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저주 중에 하나.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꾼의 등 뒤에 바다가, 정면에는 산이 있어야 하고 그 방향이 북동쪽이어야 한다. 맑은 날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흐린 날이 좋다. 정확히는 비가 내리지 않고 구름만 껴있는. 듣는 이는 이야기꾼을 포함해서 둥글게 앉는다. 처음에 필요한 것은 그것뿐. 그 후에는 이야기꾼이 말하기만 하면 된다. 처음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듣는 사람은 움직여도 상관없다. 다만 이야기꾼은 거기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내용도 뭐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괴담 한정. 그게 아니라면 인간이 아닌 존재가 나오는 불가사의한 이야기 정도만이 허락된다. 이걸 화자는 8개 말한다. 9번째 이야기 때 10가지 이야기라는 괴담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감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들은 자는 사흘 이내에 죽는다. 그저 그것뿐인 의식. 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듣지 않으면 된다. 어디선가 위화감이 드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면 죽어라 도망치면 문제없다. 이 의식의 이름을 10가지 이야기라고 한다. 젊은이들은 공기가 바뀐 걸 깨달았다. 남자의 입이 찢어진 듯이 웃고 있다. 눈마냥 새하얀 얼굴에 새겨지는 그 광기 어린 표정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즐기고 있는 듯했다. 남자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며 죽음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그 즉시 사방팔방으로 도망쳤다. 집으로 도망간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불을 둘러쓰고 겁에 질려 벌벌 떨어댔다. 사흘 후 친구 중 한 명이 죽었다. 어차피 거짓말일 거라 생각하고 남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친구였다. 간단하면서도 무시무시한 효과의 의식. 하지만 잘 다루면 유익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비밀로 붙이고 만에 하나 누설되었을 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비슷한 의식 이야기를 유포한다. 그것이 100가지 괴담. 덕분에 지금은 그 마을에서도 10가지 이야기를 아는 인간은 거의 없다. 이상. 당연하겠지만 2번 끊긴 수화기, 야간 버스, 인원 체크, 인형, 삐에로 인형, 거울 실험, 저주, 그림자 시간, 그리고 방금 이것까지 9개. 완벽하게 말려들었네요. 찬미양, 진정하세요. 문은 어차피 못 열어요. 저게 부장의 영역을 제대로 다룰 줄 안다면. 그런데 10가지 이야기에는 산하고 바다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산은 뭐 저쪽에 있다 쳐도 바다는... 이 물통의 물, 바닷물이네요. 이야, 진짜 제대로 당했네. 저기요 선배님들, 저 이제 곧 사흘 안에 죽는 저주가 걸린다니까요. 문을 부수던 은호 선배 모습을 한 저걸 때려 눕히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둘 다 불가능할걸.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 같이 사흘 동안 버킷리스트나 채우러 돌아다녀요. 진정하라니까요, 찬미양. 뭐, 은호가 저런 괴이한테 당했다는 건 정말 예상 밖이지만. 그럼 안 돼. 마지막 이야기. 저 괴이한테도 은호의 몸을 빼앗은 건 예상 밖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감각에 대한. 저기, 이 거울 좀 한번 봐볼래? 손거울. 야.
아,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저쪽은 어떤 곳이었어? 어떤 곳이고 뭐고 계속 그 망할로 만났던 장소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아, 아무튼 고마워. 이상한 곳에서 꺼내지는 건 이거로 두 번째네. 다음부턴 조심 좀 하세요. 유우코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어요. 은호 선배? 진짜 은호 선배 맞죠? 가짜면 어쩔 건데. 이럴 거예요. 어우, 저건 좀 아프겠네.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괜찮아요, 찬미야. 자, 봐요. 밖에 달도 제대로 보이고 문도 열리잖아요. 이제 다 괜찮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체? 그러니까 마지막 괴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아슬아슬하게 튀어나와줬다는 거네. 진짜 아슬아슬했지. 그런데 유우코는 어떻게 눈치챈 건가요? 겉모습은 구별이 안 가고 연기로도 이상한 게 없었고 저도 나중에 가서야 알 정도로 하는 행동도 은호랑 똑같았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났거든. 어떤? 쉬는 오는 괴담을 할 때 자기가 겪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 아, 내가 그랬었나? 정원이 그것보다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선배를 불러올 준비를 하셨는지가 더 궁금해요. 방법은 말해봤자 일 거야. 나하고 얘 둘한테만 한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아마 5번째 이야기부터였을까? 5번째? 집에서 문자가... 그러고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가짜였지만 괴담 실력만큼은 진짜였나 보네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어버렸어요. 오! 얼마 안 있으면 기숙사 통금 시간인데. 찬미, 같이 돌아갈 사람 있어? 없으면 늦기 전에 바래다 줄 테니까 이만 가자. 저도 같이 가드릴게요. 대인이 또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 부탁드릴게요, 루미 선배. 고마워요. 저기 찬미, 나도 같이 간다니까. 내가 먼저 말했는데. 루미가 같이 가준다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난 아니, 은호하고 혹시 나도 이상한 같이 게로 남아있지는 가니까. 않은지 확인하고 방으로 갈게. 뭐? 아, 오늘은 그냥 보내줘. 진짜 한 4시간 정도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니까. 잠만 하고 앉아있어. 오마가토키 그림자 시간은 운 좋게 돌아왔다고 해도 한번 저쪽에 발을 들인 이상 계속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니까. 에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지만 오늘 결과적으로는 즐거웠어요. 2번 다신 하기 싫은 경험이지만요. 아무튼 고마워요. 유코 선배, 은호 선배. 내일 봬요. 조심히 들어가. 내일 봐. 이따가 방에서 만나요, 유우코. 그리고 부장은 내일 올 때 지난번 보고서 잊지 마세요. 알겠어. 수고. 눈 감고 이 종이 위에 손 올려봐. 뭐 이상한 거 없지? 이건? 뭐야? 또 뭔데? 아무것도 없어. 아이, 놀랐잖아. 아, 오늘은 이제 쉬고 싶다니까. 됐어. 손 떼고 눈 떠도 돼. 그나저나 할 일도 참 없는 놈이었나 보네. 기껏 사람 몸 도둑질해서 한다는 게 저주라니. 그것도 번거롭게 괴담으로. 그래도 솔직히 재미는 있었으니까. 뭔가 새롭기도 했고. 뭐가? 네 쪽에서 먼저 괴담을 꺼낸 거잖아. 새로운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놈이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괴담할 때는 내 얘기만 한다는 사실만으로 알아차렸던 거야? 아까도 말하다가 끊겼는데 정확히는 5번째 괴담 때부터였어. 5번째? 뭔 얘기였는데? 피에로 괴담. 응? 너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 겁주라는 괴담은 안 하거든. 뭐 그런 거 해서 뭐해. 괴담이라봤자 실화가 됐든 뭐든 어차피 이야기인데 기왕이면 재밌게 하는 거지. 그래, 생각난 김에 지난번에 그 이야기나 마저 해줘. 어떤 거? 왜 무슨 상담사 이야기 있잖아. 그건 시작 저기... 부분만 조금 들려주고 갑자기 급한 볼일 생겼다고 나갔었잖아. 그랬었지. 맞아, 그랬던 거 같네. 그거 말고도 응? 그 옷걸이 이야기도 중간 정도까지 하고 말았었잖아. 알겠어. 알겠는데 일단 오늘은 좀 늦었잖아. 곧 통금 시간이라며.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이만 들어가. 이야기는 내일 다 해줄 테니까. 자. 지금 쫓아내는 거야? 자. 빨리 자야 내일이 와요. 이제 그만 집으로 갑시다. 알겠어. 그만 보탤게. 내일 봐, 보장. 그래, 잘 들어가. 그럼. 그렇게 또 하나의 정신없었던 하루가 끝이 났다. 누군가는 책을 읽기 위해, 누군가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지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한 장소에 모이게 되고 괴담을 주고받고 헤어진다. 어딘가에선 이 일련의 모습 자체가 괴담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괴담, 괴이한 이야기, 괴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 그저 어차피 이야기인 것이다. 누군가가 살아가는, 누군가가 살아갔던. 의미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이야기. 들으면 그것뿐인 이야기. 그러니 기왕이면 재밌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재밌게 들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만 이렇게 끝이 나겠지만 어차피 내일의 우리는 오늘과 다름없이 괴이에 휘말리며 하루를 보내겠지.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권한다. 눈을 떼지 않는 것을 권한다. 아마 당신이 몇 날 밤을 새가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끝내 지쳐 잠이 든다 해도 여전히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 왜냐하면 이곳은 그런 이들이 모이는 곳. 미스테리카니까.
여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알겠어요. 갈게요. 네.